음, 그러한 어떤 부당한 세상에서 이제 시민사회가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경제력을 바탕으로. 함으로 해서 그들이 이제 어떤 그들의 대표가 만든 법이 바로 헌법입니다. 이 헌법을 기초로 해서 모든 다른 세부 입법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형법, 민법이라든지 상속, 세속, 상속법이라든지 이런 거 구체적인 물론 법계는 다르죠. 대륙법계와 영미법계가 따로 있듯이 구분돼서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어떤 달라진 세상이 됐나요. 그래서 이제 의회가 만든 법을 통해서 국민의 대표를 뽑는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 권력이 왕에서 시민사회로 가는데 왕들은 가만히 있을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방해하고 해방하겠죠. 억압하고 막겠죠. 그러면 결국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 시민사회와 왕의 세력과 시민사회 충돌이 생기는 이것이 바로 혁명들이에요. 혁명. 이 혁명을 통해서 결국 시민사회가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합의된 헌법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통치를 그 국가는 바로 통치를 하는 거죠. 법에 의한 약속, 법에 의한 지배에 대한 그런 개념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왕에 의한 지배, 왕에 의한 구속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 법에 의한 합의된 약속에 의한 그런 지배와 합의된 이행, 그렇죠. 이런 짓을 하면 이런 처벌만 받지 감옥에 한 1년 있지 목숨을 잃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헌법을 통해서 시민은 자유와 이제는 구속된 절대 권력에 의해서 구속된 그걸 탈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과연 일방적으로 이러한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혁명을 통해서 이제 이 새로운 어떤 시민사회로 전환이 이루어졌죠. 권리장정이나 프랑스의 명예혁명이 맞는지 안 맞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하여튼 이런 혁명을 통해서 왕의 권력에서 시민의 권력으로 이전이 됩니다. 시민의 의지로. 그래서 이들이 만든 법에 의해서 운영된다는 것이죠. 법도 바뀌고 새로운 법도 만들고. 그래서 이제 법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지는데요. 물론 당시에는 상당히 미흡하겠죠. 어떤 거야? 참정권. 여자나 아이들은 여자들은 참정권이 없다. 피선거권 없다. 이런 차별이 이루어집니다. 국가에 의한 살해, 처벌 있지 않습니까? 국가가 마음대로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 거, 북한의 전형적인 케이스 아닙니까? 어떠한 물론 북한의 헌법이 있지만 그런 헌법에 의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당이나 고발에 의해서 사람을 체포해서 잡아 죽이고, 고위 당간부 회의 같은 데서 김정은이 출연하는 고위 당간부 회의 이런 데서 졸았다고 바추카포로 죽이는 그런 북한 있잖아요. 김정은은 북한의 왕 아닙니까? 자기 멋대로 당 위에 군림하고 헌법 위에 군림하는 인간, 신격하던 인간, 중세시대의 왕과 똑같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사람. 죽이라면 죽이는 사람. 요즘은 그럴싸한 어떤 법이나 어떤 누명을 씌우는 거는 악마들의 첫 번째 어떤 사술이죠. 그죠? 그럴싸한. 독재자도 그렇습니다. 독재자도 자기에 반대하는 세력을 숙청하기 위해서 법을 만듭니다. 예를 들자면 국가보안법을 만들어서
코에 부는 코걸이, 귀에 부는 귀걸이 이런 식이요. 막걸리 먹다가 에이 씨발 대통령 엮었네 줬겠네 씨발 줬겠네 이 한마디 하면 그 다음 때 그 사람은 남한산성 가서 막 국가를 전복하려 했다. 내란을 선동하려 했다. 국가 원수를 살해하려 했다. 시해하려 했다. 그 애비죄다. 이런 식으로 몰아세워서 고문해서 반빈씨를 만들어둔 거죠. 이게 바로 독재자들의 전형적인 술법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개들, 법을 아는 검사, 변호사, 검찰총장들은 그들을 위해서 충성을 하거든요. 법을 바꾸고, 헌법을 바꾸고, 장기 독재가 가능하도록 오늘까지 물론 분명히 끝나야 될 이 임기를 연장시키기 위해서는 헌법을 바꿔야 된다. 단임제에서 연임제로 바꿔야 되는 그래서 법을 바꾼다. 그러고 어떤 국가 개인가에 있어서도 만약에 그 사람을 그 사람이 있는 아파트를 밤에 12시에 형사들이 아무런 영장 없이 무조건 무단적으로 들어가서 수색하고 때리고 처벌하고 데려가고 체포하고 그에 대한 인권적인 어떤 고지, 미란다 고지라든지 왜 이 사람이 이러한 대접을 받고 처단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법적 절차를 받지 않고 사람을 데려가고 때리고 하는 게 독재국가의 독재시대에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공포를 느낀다는 거예요. 낮에는 그 원수를 비판하고 저주하고 비판하고 잘못된 것을 수정하기를 요구한 이 사람이 밤에는 체포되거나 죽거나 살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물론 왕정시 때는 더 심했지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은 현대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런다는 것이죠. 독재자와 그 세력들은 법을 다 파괴하죠. 법을 유린하고 그것을 위해서 정권을 연장한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리비아의 카다피는 무혈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한 독재자입니다. 27, 8살 때 쿠데타를 했다는데 나중에 자기가 어떤 자기 일당 독재를 하다가 자기를 제거할 수 있는 세력이 바로 미국 세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외세 척결이라 하는 그를 범아랍 동맹 외세 척결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외세를 배격하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기 독재 연장을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이렇듯이 독재자들은 그럴싸한 변신술을 많이 쓰죠. 그러고 독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법과 그들의 어떤 수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줄 서고 따르면 성공하고 출세하고 따르지 않으면 비참한 생활을 하는 게 이게 바로 독재국가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막아보자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TJ나 YS 정도가 아닐까요? 그리고 또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박정희는 어떤 경제개발이라는 어떤 대명제를 가지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분명히 명분이 있어요. 쿠데타에 대한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밤이면 밤마다 안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개인은 국가가 있잖아요.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약속이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은 존엄하다는 거예요. 존엄. 그 사람이 잘못했으면 경찰에 가서 잡아 넣을 수 있지만 잘못하지 않으면 그 사람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불신검문은 할 수가 있죠. 그러나 혐의가 없는 그 사람을 파출소에 갑시다 못해 거부하면 안 갈 수 있는 거예요.
국가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법적인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란다 고지도 보면 이 사람 뭐 때문에 하고 뭐 때문에 한다 하는 어떤 사전 고지행위죠. 그죠? 이거 하지 않으면 무죄 석방됩니다. 판례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국가는 개인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법적인 절차나 그것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요즘은 영장실질검사라고 있잖아요. 영장이 발부돼서 이제 그 사람이 체포되면 이 영장이 제대로 된 판단에 의해서 발부가 됐느냐, 실질검사가 그 뭐 혐의 없으면 되면 바로 놔주잖아요. 혐의 있어야지 이제 영장 구속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가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사람을 할 수 있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뭐 여정남이라든지 민주